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본인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적 있나요? 내 모습이 싫어 다이어트를 결심해 본 적이 있거나 사진을 피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꾸겠다라고 대답하겠죠. 하지만 그 대신 가족도 친구도 모든 익숙한 일상까지 버려야 한다면요? 그땐 누구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란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늘 싫었던 한 소녀입니다. 귀엽다는 말 속에 숨겨진 평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네는 상처. 그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결국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모르는 나라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히 외모가 아닌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엄마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만큼 달라진 삶. 지금부터 평범한 한 소녀가 세상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바꾸는데 성공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로이예요. 프랑스 파리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사람들은 절 보면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포근하게 생겼다. 마시멜로 같아. 유치원 선생님은 제 볼을 만지면서 아, 이 볼 좀 봐. 정말 사랑스럽네라며 웃으셨고요. 친척들도 저를 안고선 우리 클로이는 안는 맛이 있다니까라며 꼭 끌어안으셨죠. 그땐 그런 말들이 그냥 따뜻한 칭찬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이 다 제 몸에 대한 평가였다는 걸 훨씬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엄마는 늘 말했어요. 통통한 건 축복이야. 프랑스 음식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 풍성함 때문이지. 라자냐, 크림 수프, 버터 가득한 크루아상, 우리 집 식탁은 항상 맛있고 무거웠어요. 솔직히 엄마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식탁 앞에서만큼은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진 괜찮았어요. 아이들 세계에선 성격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말도 잘 듣고 잘 웃는 아이였고 숨바꼭질이나 연극놀이에서도 친구들이랑 잘 지냈어요. 살이 좀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처음 그걸 느낀 건 체육 시간이었어요. 달리기 테스트하는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제 발목을 보시더니 갑자기 이러셨어요. 클로이, 발목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지 않니? 그 순간 애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발은 땅에 붙은 것처럼 안 떨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애들이 제 뒷모습을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쟤는 대체 뭘 먹고 저래? 나도 저렇게 먹으면 클로이처럼 되겠지? 농담처럼 들리는 말들이 제 귀에선 비수처럼 꽂혔어요. 급식줄에 설 땐 애들이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미묘하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제 접시에 음식 담을 때마다 누군가가 와 진짜 많이 먹네라고 작게 말하는 게 들렸고요. 집에 돌아와 울면 엄마는 항상 제게 감자튀김이나 크루아상을 내밀었어요. 이거 먹고 기운내. 그리고 말했죠. 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야. 그 말이 고맙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더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건 알겠는데 지금의 나는 힘들다고요.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친구들이 점점 더 조심성 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중에 제가 답을 말했는데 뒤에서 어떤 애가 드디어 머릿속에도 칼로리 말고 다른 게 있나 보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킥킥 웃고 넘겼어요. 그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제 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 다이어트 하고 싶어. 엄마는 심각한 표정도 안 지으시고 웃으셨어요.
클로이, 너는 그냥 몸이 풍성한 거야. 건강하잖아. 괜찮아. 그때 정말 화났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식단, 운동법 찾아보고 용돈 아껴서 보조제도 샀어요. 근데 효과는커녕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어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상담사 선생님께 연결하셨어요. 요즘 수업에 집중 못하는 것 같구나. 무슨 일 있어?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상담실에서 그 말 들으니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상담 선생님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시고 심리 상담을 권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중등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서 덕분에 학교에 덜 나갈 수 있게 됐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침대에 누워 유튜브만 봤죠. 웃긴 영상, 먹방, 브이로그, 별별 걸 다 봤어요. 그때였어요. 알고리즘이 저한테 한국 여성들의 셀프케어 영상을 추천해준 건요. 처음엔 그냥 예쁜 사람들 많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들은 날씬해지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도 나를 돌보는 하루였어요. 이런 나도 괜찮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프랑스에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는 말이 곧 변화하지 않아도 되라는 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나를 더 아끼기 위해 조금씩 바꾸자는 쪽이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전환이었어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리 풍경도 음식도 모두 낯설었지만 그래서 더 끌렸어요.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는 그 나라에서 진짜 나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부모님께 말했어요. 저 한국 가보고 싶어요. 엄마는 웃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셨고 아빠는 조용히 절 바라보다 물으셨어요. 정말 가고 싶은 거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빠는 말했어요. 그럼 가보자. 후회하지 않게.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도망이 아닌 시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나를 찾으러 갈 거야. 사실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곳,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어요. 무향인데 깨끗한, 말끔한 느낌이랄까요. 프랑스에선 늘 뭔가 배경처럼 냄새가 있었거든요. 비 오는 날의 눅눅함, 향신료 냄새, 오래된 버터 냄새 같은 거요. 근데 여긴 그게 없었어요. 공기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표정도 무표정에 가까웠어요. 웃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갔어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프랑스에선 뚱뚱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선 그냥 외국인, 그것도 뭔가 잘못 온 외국인 같았어요. 짐을 찾아서 예약한 원룸까지 가는 길은 말 그대로 험난했어요. 언덕이 엄청난 동네였거든요. 캐리어 2개 끌고 올라가다가 숨이 턱까지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땀은 줄줄 흐르고 속으로 10번은 생각했어요. 진짜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방에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열었는데요. 그 풍경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빽빽한 빌딩 숲, 소음 없이 흐르는 불빛들, 먼 곳에서 울리는 경찰차 소리 거대한 도시에 제가 홀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돌아갈까?
지금이라면 아직 표도 취소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기엔 너무 많이 걸어왔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유튜브에서 봤던 그 한국 뷰티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 진짜 긴장했어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겨우 들어갔는데 프런트에 앉은 직원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영어로 말해줬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외국인 회원도 계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모두 조용히 각자 운동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상담실에서 인바디를 측정했는데 트레이너가 수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프렌치 스타일이시네요. 얼굴이 화끈했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괜찮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 다 비슷했어요. 저랑 하나씩 바꿔봐요. 등록비는 솔직히 비쌌어요. 그래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죠.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강남 근처 카페에 외국인 바리스타 구인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어요. 다행히 매니저가 유학생들에게 익숙한 분이셔서 흔쾌히 뽑아주셨어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메뉴 이름도 어렵고 손님들 말도 빠르고 뭐라고 물어보는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커피 내리면서도 손님 눈치 보고 계산할 땐 동전 떨어뜨리고 종종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 여기서도 민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요. 손님들이 저한테 짜증을 거의 안 냈어요. 어떤 분은 제가 계산을 헷갈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또 다른 분은 한국까지 와서 일한다니 정말 용기 있네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프랑스에선 실수하면 눈총부터 받았거든요. 카페에서 함께 일하던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가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요. 제가 실수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고 라떼 아트도 가르쳐줬어요. 클로이, 오늘은 내가 하트 만들어줄게. 대신 다음엔 내가 해봐야 해.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줬어요. 센터에선 하루 2번씩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아침엔 스트레칭, 오후엔 식단 관리와 트레이닝. 처음엔 낯선 음식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현미밥, 김치, 나물, 다시마, 미역 솔직히 입에 안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먹고 나면 속이 편했어요. 위가 조용해지고 부기가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음식이구나 싶었죠. 생활은 빡빡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센터 가고 오후엔 카페 일하고 저녁엔 다시 센터 가서 마무리 운동. 집에 돌아오면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근육통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리를 절뚝였고요. 근데 그런 피로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어요. 밤에 언덕을 올라 집에 도착하면 불 꺼진 방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와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를 끝낸 날은 가끔 프랑스에서 쓰던 라디오 앱을 켜놓고 잠들었어요. 마치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SNS에선 옛 친구들이 대학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며 내가 선택한 길이 맞을까? 하고 계속 물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붓기가 빠지고 턱선이 살짝 생기고 피부가 맑아졌어요. 카페에서도 실수가 줄어들고 손님들과 간단한 한국어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날이 있었어요. 카페에 단골로 오던 대학생 그룹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수연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클로이, 이번 주말에 홍대 가는데 같이 갈래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진짜 누가 절 어디 놀러 가자고 초대한 건 한국 와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낯선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주말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어요. 그 주말, 수연이와 함께 간 홍대. 지금도 기억나요.
아침부터 너무 긴장돼서 옷장 앞에서 30번은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하지? 너무 튀지 않게. 근데 너무 무난하지도 않게. 결국은 수연이가 추천해준 크림색 니트랑 청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어색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절대 입지 않았을 옷이었거든요. 수연이는 홍대 입구에서 저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와, 오늘 클로이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칭찬 같았고 진심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이것저것 먹고 빈티지숍 구경하고 즉석 사진도 찍고 처음으로 노래방이라는 곳도 가봤어요. 한국 친구들이 마이크 잡고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웃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웃고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죠. 그냥 정말 즐거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사진 속 제가 활짝 웃고 있었거든요. 입꼬리 올리고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라 배 아플 정도로 웃던 그 순간 그대로였어요. 한국 와서 처음으로 진짜 내가 웃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수연이와 자주 연락하게 됐고 그녀는 절 본격적으로 K뷰티 전도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화장품 가게에 데려가선 이렇게 말했죠. 클로이 피부톤엔 이 쿠션이 잘 맞을 거예요. 이건 톤업도 되고 밀착력도 좋고 이 틴트도 써봐요. 진짜 예뻐요. 처음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수연이는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스킨, 로션, 선크림, 베이스, 파운데이션, 쉐딩, 하이라이터, 립 세상에. 화장이 이렇게 복잡한 거였나요? 그런데 재미있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달라지는 제 얼굴을 보는 게 신기했고 화장을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진짜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수연이도 그런 제 변화에 많이 놀랐어요. 어머, 클로이 오늘 완전 화보 같다. 턱선 살아난 거 봐. 그 말 듣고 저도 모르게 거울을 다시 봤어요. 정말 턱선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카페 손님들도 변화를 느낀 건지 예전엔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요. 하던 분들이 요즘 피부가 진짜 좋아졌네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이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프랑스에선 그런 식의 칭찬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들었던 귀엽다, 풍성하다, 포근하다 같은 말들은요, 사실 위로였어요. 그렇게 생겨도 괜찮다는 식의 포장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예뻐요. 달라졌어요.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해주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사진이라는 걸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피해왔던 셀카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찍게 된 거예요. 그중 하나를 부모님께 보냈어요. 수연이랑 한강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엄마가 바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아, 맞아. 나 지금 행복하구나. 그걸 가장 먼저 알아봐준 사람이 엄마라는 게 또 고마웠고요. 하지만요, 한편으론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예뻐지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 카페 근처 골목에서 마주친 한 장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저랑 비슷한 체형의 여성이 친구들과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화장 하나도 안 한 얼굴에 핏도 없는 편한 후드티, 질끈 묶은 머리.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가볍고 맑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지나칠 뿐 아무도 그녀를 흘끗 보거나 힐끔거리질 않았어요. 그녀는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안을 쿡 찌른 것처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아직도 매일 거울 앞에서 나를 고쳐 앉히고 꾸며야 마음이 놓이는 거지?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화장부터 지웠어요. 쿠션, 파우더, 쉐딩 전부 닦아냈어요. 거울 앞에 앉아 조명을 켜고 아무런 장치 없이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봤어요. 그날따라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 보였고 코 옆 모공도 훤히 보였어요. 얼굴에는 기미도 조금 올라와 있었고 눈꼬리는 살짝 내려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냥 내 얼굴이더라고요. 이 얼굴, 이 상태에 나 사랑할 수 있을까?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지금의 나 정말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나를 감추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목이 메이듯 마음이 꽉 조여왔어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했어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다음 날 아침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선크림이랑 틴트 조금.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설미 싫지 않았어요. 옷장 앞에서도 화려한 원피스 대신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를 꺼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했고 눈에 띄진 않지만 편했어요. 오늘은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카페에서도 이전보다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실수해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고 손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그러셨어요. 클로이 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 말이 예뻐요보다 더 깊게 박혔어요. 그게 진짜 저에 대한 말처럼 느껴졌어요. 외모 말고 제 태도나 마음을 보고 한 말 같아서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변화는 외모에서 마음으로, 겉에서 안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제가 그걸 세상에 말하게 되는 날이 찾아왔죠. 센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트레이너가 절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클로이 씨, 이번에 새로운 외국인 회원들 앞에서 성공 사례 발표 한번 해보실래요?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저요? 제가 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년 전 저는 거울도 못 보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보기로 했어요. 무서웠지만요. 발표 당일 준비한 원고를 손에 꼭 쥐고 무대 앞에 섰어요. 처음엔 떨렸어요. 그런데 한 문장 말할수록 목소리에 힘이 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달은 건요. 진짜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외국인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변화에 제가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카페 일도 여전히 하고 있었고 센터도 꾸준히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서 지금의 나를 보여주고 싶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나를 걱정했던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카페 매니저께 말씀드렸어요. 저 잠깐 프랑스에 다녀올게요. 꼭 다시 돌아올 거예요. 매니저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클로이 씨 자리는 여기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오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1년 반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땐 무서웠는데 지금은 여기가 내 자리 같았거든요.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땐 뭔가 어색했어요. 공기의 냄새도 사람들의 말투도 다 너무 익숙한데 낯설었어요. 지하철의 무뚝뚝함, 지나치게 큰 목소리, 예의 없는 시선들. 내가 여기서 살았었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엄마 하고 부르자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우리 딸 맞아.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죠. 아빠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센터에서 운동한 이야기, 카페에서 실수했던 이야기, 수연이랑 홍대 갔던 날, 그리고 화장기를 지운 채로 거울 앞에 섰던 그 밤까지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너한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아빠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한마디 하셨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며칠 동안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여기가 내 고향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친구들이 와, 살 많이 뺐네. 예뻐졌다. 하는 말을 쏟아낼수록 속은 더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물었어요. 성형했어? 뭐 먹었어? 다이어트 어떻게 한 거야? 그런 말들 듣는데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외모뿐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아침에 눈 떴는데 한강이 떠올랐어요. 민지 목소리, 수연이의 웃음소리, 센터의 조용한 음악들, 김치 냄새, 쌈장 맛, 언덕길. 모든 게 그리웠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 엄마는 잠시 놀란 얼굴을 하시다가 묻더라고요. 거기가 내가 행복한 곳이니?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어디 있든 행복하기만 하면 돼. 다시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짐을 쌌어요. 엄마는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거야. 내가 어디 가든 내 뿌리를 기억하렴. 그 안엔 오래된 펜던트가 들어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땐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익숙한 공기, 익숙한 냄새, 익숙한 말들. 아, 집에 왔구나 싶었어요. 카페에 돌아가자 민지와 동료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줬어요. 수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넌 이제 한국 사람이야.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침엔 한강을 걷고 주말엔 시장에 가고 김치도 담글 줄 알고 어묵국도 끓일 줄 알아요. 가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일도 생기지만 그것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예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가 내 삶을 바꿔줬구나. 여기서 나는 진짜 나를 찾았구나.